자, 저번 시간에 이어 대표 유형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최단 경로의 수고, 세부적인 유형이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요 위에 3개가 좀 기본이고 요 아래가 좀 심하다 해서 요 6가지를 다 하긴 할 건데 뭐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건 그때 이제 하도록 하시고,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기본 형태를 잘 알아두셔야 나머지들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이 결과적으로 기본 형태 가지고 조금 방법만 달리해서 얘네들을 해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는 기본 형태의 두 가지 방법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형태를 이제 간단한 문제로 이제 해결해 봅시다. 자,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라 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 이렇다는 거야. 이 뭐 엽기 토끼라고 하나요? 이 친구가 A에서 B로 갈 거야. 그럼 봐,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위로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고, 또 어떻게 갈 수도 있어.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어떠면 안 돼.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 이건 돼 안 돼. 얘는 안 된다고. 이미 왼쪽으로 가는 순간 최단 경로라고 할 수 없어. 최단 거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또 어때도 안 돼. 얘가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왼쪽 끝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떨 수밖에 없다.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는 것만 생겨야 된다라는 거야. 왼쪽이나 아래는 생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좀 명심하시고, 몇 개 예를 들면서 한번 해볼게. 자, 역규토끼가 어떻게 갈 수 있냐? 애니메이션으로 보세요. 위로 2칸 가고 오른쪽으로 3칸 가는 경우, 얘도 최단 경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떨 수도 있어.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 또 2칸 갔다가 위로 1칸,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뭐 오른쪽으로 쭉 3칸 가고 위로 쭉 2칸 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경우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이걸 다 쓰긴 너무 힘들고, 써보면서 이제 어떤 규칙이 보여요? 아, 뭐 순서는 다르지만 위가 2번, 오른쪽이 3번 나오는 건 다 똑같구나. 순서는 바뀌지만 위가 2번, 오른쪽이 3번. 위 2번, 오른쪽 3번. 위 2번, 오른쪽 3번 나오는 건 다 똑같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단 경로의 수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 위 2번, 오 3번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겠구나.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건 이제 우리가 했잖아. 전체는 5개니까 5팩이고, 같은 거 위가 2번이고 오른쪽이 3번이 5가 3번이니까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총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게 끝이야. 풀이 1번 설명 다 된 거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책이나 뭐 어떤 풀이집을 보면은 뭐 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걸 A라고 하자. 약간 치환하듯이 하는 거야. O 이렇게 안 쓰고 A라고 하겠다. 자, 위로 한 칸 가는 거를 B라고 하겠다. 선생님, 왼쪽은 C, 뭐 아래는 D 왜 이렇게 안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최단 거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A에서 B로 최단 거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아니면 위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상황을 보면은 최단 거리란 게 없으면은 왼쪽이나 아래로 가는 게 생기면은 그렇게 놓으면 돼. 왼쪽은 C, 아래는 D 이렇게 놓으면 된다고. 근데 지금은 최단 경로에 최단 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A랑 B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오른쪽으로 몇 칸 가고 3칸 가고 위로 2칸 가야 어쨌든 최단 경로로 갈 수가 있어. 따라서 우리는 뭐를 나열하자? A,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다. 그건 열심히 했었지 뭐. 5팩을 3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풀이.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하는 풀이가 요게 될 거야. 자, 그럼 풀이 하나를 조금 더 소개를 해줄 텐데, 선생님도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풀이 2는 수녀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다른 방식인데 수녀를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 단원에서 좀 소개해주는 게 조심스럽기도 한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풀이 2도 되게 좋은 문제가 있고 풀이 1이 훨씬 좋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뭐 둘 다 선생님은 좀 알고 활용해줬으면 좋겠는 생각에서 소개는 합니다. 얘가 수녀를 이용하는 거니까 얘가 사실 주가 되긴 해야 돼.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각 점까지, 점이 많잖아. 이게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점이 많잖아요. 이런 점까지 최단 거리 어디에서부터? A로부터의,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쓰자면 이렇게 쓰는 거지.
각 점까지 A로부터의 최단거리의 수를 구하면서 B에서의 최단거리 수까지 알아보자라는 거야. B까지의 최단거리를. 자, 봐봐. 이런 말이야. 이런 말 뭐냐면은 요 점은 A로부터의 최단거리는 몇 개야? 당연히 한 개겠지. 당연히 한 개야. 이 점도 당연히 몇 개? 한 개야. 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은 몇 가지일까?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잖아. 무조건 이렇게 딱 와야 되잖아. 그럼 이 점도 몇 가지? 한 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 돌아올 수가 없다고. 최단거리니까. 그럼 여기도 그냥 이렇게 쭉 오는 거 한 가지. 그럼 이 점도 당연히 뭐 돌아오 이렇게 올 수가 없어.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 최단 경로니까. 그래서 일단 뭐가 결정된다. 이 사이드들은 다 한 가지야. A로부터의 최단거리는 이 사이드에 있는 점들은 다 한 가지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 점은 어떻게 될까? 이 점. 자, 이 점은 A로부터 몇 가지일까? 그치? 요 1이라고 적혀있는 걸 거쳐오든가 여기 1이라고 적혀있는 걸 거쳐올 수밖에 없다고. 이쪽에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거 안 되는 거라고. 따라서 이 점은 여기 한 개랑 여기 한 개 더해서 몇 가지? 두 가지가 될 거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점은 어떻게 될까? 이 점은. 근데 이 점도 마찬가지잖아. 여기 거쳐서 오거나 여기 거쳐서 오는 경우밖에 없어.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게 두 가지였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한 가지였으니까 더해서 여긴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 거쳐서 오는 거 한 가지, 여기 거쳐서 오는 거 두 가지니까 총 여긴 세 가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자, 다음 여긴 몇 가지겠어? 여기 거쳐서 오는 거 세 가지, 여기 거쳐서 오는 거 한 가지니까 결과적으로 여긴 몇 가지? 더해서 네 가지. 자, 여기는 여기 거쳐서 오는 거 세 가지, 여기 거쳐서 오는 거 세 가지니까 여긴 총 몇 가지? 여섯 가지. 그럼 마지막 우리가 구해야 된 여긴 몇 가지야? 이렇게 오는 거 여섯 가지, 여기서 오는 거 네 가지니까 결과적으로 여긴 10가지. 아까랑 똑같은 게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됐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방법을 설명하니까 복잡했는데 간단하게 하면 이거야. 그냥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니까 인접한 거 더해주면 돼. 얘니까 두 가지. 얘랑 얘 더하니까 여긴 세 가지. 얘랑 얘 더하니까 여긴 네 가지. 자, 여기는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세 가지. 얘네 두 개 더하니까 여섯 가지. 얘네 두 개 더하니까 10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가지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풀이를 꼭 다 알고 사용하시길 바래요. 어떤 유형에 따라서 얘가 훨씬 쉬운 풀이가 있고 어떤 유형에 따라서 얘가 훨씬 계산이 간단한 풀이도 있고 둘 다 꼭 알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제를 풀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니까 좀 빨리 진행할게. 자,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자? 오른쪽으로 가는 걸 A, 위로 가는 걸 B라고 하면은 얘는 오른쪽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위는 하나, 둘, 세 개. 따라서 A 5개와 B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8팩을 5팩 곱하기 3팩으로 나눠줘야겠지. 총 56개다. 자, 풀이 2. 각 점까지의 최단 경로. 사이드에 11111 쓰고 쭉 더해가자는 거지. 자, 시간 관계상 다 해보니까 똑같이 56까지 나온다라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자, 문제 7번인데 교과서 17페이지에 있는 거 잠깐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시고 오세요. 괄호 2 절대 풀면 안 돼. 괄호 2는 이따가 유형 2에서 할 거니까 괄호 1만 풀고 와야 돼. 따라와 주세요. 자, 풀어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풀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할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게 A, 위로 가는 게 B라고 하면은 오른쪽 몇 번 등장? 최단거리니까 5번 등장. 위로 가는 거 몇 번 등장? 최단거리니까 4번 등장할 거야. 따라서 A 5개와 B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자, 풀이 2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는 거겠어? 각 꼭지점까지의 최단거리 사이드 11111 쓰고 사이드 11111 쓰고 쭉 더해가면은 B까지 더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더하면 126까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때? 이 사각형의 느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가 쭉 쫓아오기가 너무 귀찮아져. 그지? 더하기를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 1이 당연히 훨씬 편하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126까지 나오겠다. 자, 두 번째 세부 유형 어떤 점 혹은 어떤 지점을 어떤 구역을 꼭 거쳐가는 최단거리의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보면서 볼 거야. 얘는 지금 어디를 꼭 거치래? C를 꼭 거치래.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라는 거야. 그럼 봐, 얘는 어떻게 해? 뭐 몇 개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와서 C를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와서 B로 가면 되지. 또 어떻게? 뭐 이렇게 올라가서 C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떨 수도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C를 와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서 B로 가는 경우 뭐 되게 많을 거예요 방법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내가 몇 개 그려놓으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이런 걸 좀 봐야 돼. 내가 요 지점은 갈 수 있어 없어? A에서 C를 거쳐야 되니까 여기 절대 못 가. 안 갈 거야 그지? 최단 경로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안 가겠지. 내가 C를 거쳐서 B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런 점들도 안 가게 될 거라는 거야. 이런 점들도 내가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야 되니까 요런 지점들 안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만 지나가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여기까지 돼요? 뭐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다 할 건데 첫 번째 방법은 뭐야? A에서 C를 가는 방법의 수를 먼저 구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네모가지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뭐 세모가지가 나왔어. 자,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가 되겠다? 네모 곱하기 세모가지가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이다 라는 거지. 됐죠? 이게 개념 끝이야. 되게 쉽잖아. 자, 해봅시다. A에서 C까지 최단 거리는 오른쪽 2개, 위쪽 2개를 나열하는 AA, BB를 나열하는 거지. 그래서 6가지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C에서 B를 가는 경우 해봅시다. 어떻게 돼? 뭐 그냥 세도 되겠다. 그지? 하나, 둘, 셋. 그냥 세도 되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공식 써봅시다. 오른쪽 2개, 위쪽 하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지. AA, B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3가지.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6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3가지니까 결과적으로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건 몇 가지겠다? 6 곱하기 3, 18가지가 되겠다라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법. 점에다가 최단거리 수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 두 번째 방법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방법. 점까지의 최단거리 수를 구해달라라는 거야. 그럼 봐. 얘는 쉬워. 하나니까 얘 2가지, 얘 3가지, 얘 3가지, 얘 6가지까지는 올 거야. 그지?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될 거야? 일단 6가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해. 그 다음에 요 점을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원래는 이랬잖아. 원래 우리 앞에서 할 때는 선생님 여기 1가지니까 여기 4가지니까 4랑 6 더해서 10가지가 되잖아요. 이쪽 4개, 이쪽 6개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다고 그랬어? 이 점은 안 지난다고. 이 점은 A에서 C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안 지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 요 빨간색 점, 이 빨간색 점, 이 점을 가는 방법의 수는 그냥 여기서 오는 것밖에 없어. 그냥 6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야. 아까 어떻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랑 여기는 지날 수가 없다라고 그랬다고.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점을 가는 방법의 수는 여기서 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6가지 이렇게.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몇 가지? 6가지. 그럼 여기는 6가지니까 12가지. 여기는 12 더하기 6이니까 18가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PPT로 보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어떻게 하더라도 18가지 똑같이 나오는 거고 얘는 뭐 아래 것도 좋고 위에 것도 좋아. 다 좋아요. 그래서 1번 풀이, 2번 풀이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어떤 걸 써도 둘 다 쉽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문제를 풀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잠깐 더 정지해놓고 맨날 하듯이 잠깐 정지해놓고 이제 봅시다. 풀어봤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이 2가지로 할 거야. 똑같아.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야? 오른쪽 3개, 위쪽 2개를 A, B, B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10가지. 자, 그 다음에 C에서 B를 가는 방법은 오른쪽 2개, 위쪽 2개를 나열하는 A, B, B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4팩을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누면 6가지. 따라서 10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0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6가지니까 여기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 60가지 되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도 해봅시다. 자, 얘도 한번 조금 해볼게. 처음이니까 1, 1, 1, 1, 1, 2 더하니까 3 더하니까 4 더하니까 3 더하니까 6 더하니까 10. 자, A에서 C까지는 10가지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요런데 안 지난다고. 요런데 안 지나니까 그냥 여기 가는 건 10가지. 여기도 그냥 10가지. 여기도 그냥 10가지. 여기도 그냥 10가지. 따라서 여기 20, 30, 30 해서 여기가 60까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10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60까지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되겠죠? 자, 세 번째 유형. 거치지 않고 피해가는 어떠한 점이나 어떤 지역을 거치지 않고 피해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라 라는 거를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A에서 B로 가는데 어디를 거치지 않고 가고 싶대. C점을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을 구하고 싶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풀이를 세 가지를 할 거야. 세 가지나 할 건데 제일 먼저 아마 떠오를 거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C를 거치는 방법을 빼주면은 당연히 C를 안 거치고 가는 방법의 수가 나온다. 뭐 사실 너무 당연한 풀이지. 그래서 빠르게 해보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오른쪽이 4개, 위쪽이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팩을 4팩 곱하기 3팩으로 나눠서 전체 경우의 수는 35가지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C점을 거치는 경우는 아까 했었지.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 곱하기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했었죠.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거는 오른쪽 둘, 위 둘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되고,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거 오른쪽 하나, 위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18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C를 거치는 경우의 수를 빼면 어떻게 되겠다? 17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풀이도 좋아. 물론 뭐 이 문제 풀기엔 좋은데 이런 좀 특수한 한 점을 지나지 않을 때는 이 풀이가 좋아요. 완전 좋아. 오케이야. 근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지역을 지날 때, 이게 이제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석촌호수, 여러분이 좋아하는 석촌호수인데 석촌호수가 여기 있어. 이렇게 그 호수를 막 수영해서 지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안 지나고 여기를 안 지나는 어떤 2개 점 이상을 안 지나게 될 때는 이 풀이가 좀 애매해지는 거야. 이 풀이로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할 수야 있겠지만은 쉽진 않다. 그래서 요 풀이 0번 말고 풀이 1과 풀이 2를 가지고 풀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풀이 1, 풀이 2 중에서도 그 점에서 이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그 풀이 2번 방법을 조금 더 이 유형은 추천하고 싶어요. 어쨌든 2가지 다 설명을 할게요. 자, 봅시다. 풀이 1을 먼저 설명할게요. 풀이 1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자는 거야. 중간 통과점들을 찍어서, 대각선 방향으로 중간 통과점들을 찍어서 그 점을 거쳐서 가는 방법으로 풀자라는 건데 말이 좀 애매하죠. 그럼 점을 먼저 찍고 설명할게. 자, 내가 만약에 PQR을 이렇게 3개 점을 찍었어. 이렇게 다른 경로와 겹치지 않는 중간 지점이란 건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봐봐. 내가 A에서 P를 거쳐서 P에서 B로 갈 거야. 우리가 거치는 경우 앞에서 했지.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또 설명했었거든요. A에서 P를 거쳐서 P에서 B로 가려면 어디? 요 영역을 지나고 이렇게 직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는 안 지나. C는 안 지날 수밖에 없어.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Q로 가, Q. A에서 Q로 먼저 가고 Q에서 B로 가는 경우. 그러면 여기 영역 지나고 여기 영역만 지나기 때문에 어딘 또 안 지나? C는 절대 지나지 않는 루트가 될 거야. 여기까지도 됐고. 자,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어디? A에서 R을 거쳐서 R에서 B로 가는 경우, 이 경우도 당연히 어떻게 했다? C는 당연히 안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린 이 빨간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랑 파란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랑 노란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중에 겹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절대 없지. 내가 이 대각선으로 찍었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으로 점을 찍었기 때문에 절대 겹치는 게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 경우, 파란 경우, 노란 경우를 다 구해서 더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처음 이 빨간 경우 해봅시다. A에서 P를 거쳐서 P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한번 해봅시다. 자, A에서 P 가는 건 뭐? 오른쪽 하나, 위 3개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오른쪽 하나, 위 3개니까 4팩을 1팩 곱하기 4팩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건 딱 한 가지야. 그래서 곱해가지고 4가지 이렇게 나올 거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색으로 봅시다.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자, A에서 Q를 거치는 건 몇 가지? 오른쪽 하나, 둘, 셋, 위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 다음에 Q를 거쳐서 B로 가는 건 오른쪽 하나, 위가 2개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총 12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자, 마지막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고 싶어.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건 당연히 몇 가지 경우밖에 없네.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3가지 경우를 다 더한 4 더하기 12 더하기 1, 17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라는 거. 앞에랑 똑같죠? 그래서 요게 1번 풀이고 사실 좀 복잡해. 그지? 점을 이렇게 찍는다는 게 쉽지 않고.
그럼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길 거야. 내가 아까 그냥 슬며시 넘어갔는데 선생님 왜 점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나요? 이렇게 처음 물어봤을 거야. 왜 대각선으로 찍냐면 첫 번째 이유는 대각선을 안 찍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자. 만약에 내가 점을 예를 들어서 여길 P라고 하고 여길 Q라고 하고 여길 R 대각선으로 또 찍어봐. 나머지는 S 이렇게 찍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찍으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로 생기는 문제는 봐봐. 내가 A에서 P를 거쳐서 R로 가는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요거랑 내가 A에서 Q를 거쳐서 Q에서 B로 가는 경우가 뭐가 생겨버려? 대각선으로 찍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여기서도 파란색에서도 세지고 빨간색에서도 세워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봐봐. 내가 A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어요. 이런 방향으로 갔어. 그러면 뭐가 문제야? 얘는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기도 했고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기도 했다고. 빨간색도 되고 파란색도 두 번 세졌다는 거야. 중복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대각선으로 찍어야만이 이런 식으로 중복이 안 나와. 위아래로 찍는다거나 좌우로 찍으면 중복된 게 무조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대각선으로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찍되 어떻게 찍는 게 좋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찍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자. 내가 여길 P, 여길 Q, 여길 내가 R이라고 이렇게 해서 찍어봤어. 점을 이렇게 3개 찍었어.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방법은 똑같아. A에서 P를 거쳐서 P에서 B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뭐 A에서 Q를 거쳐서 Q에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R을 거쳐서 R에서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할 거야. 서로서로는 중복이 안 생겨. 내가 대각선을 찍었으니까. 근데 좀 대각선을 좀 잘못 찍으면 이런 식으로 찍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A에서 P로 가는 경우인데 누굴 안 지나야 돼? C를 안 지나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경우가 애매해지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아까랑 차이점 알겠어? 아까 내가 지금 P를 여기 찍은 거랑 P를 여기 파란색으로 찍은 거랑 차이 알겠어요? 아까 여기 찍은 건 어땠어? 여길 지나고 이렇게 가니까 절대 C를 안 지나게 세워진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되면 내가 만약에 P를 여기로 찍으면은 P를 여기로 찍으면 어때? A에서 P로 갈 때 C를 지나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제외해 주려면 좀 애매하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점을 잘 대각선으로 찍어야 되는데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찍어야 되고 그 대각선도 잘 찍어줘야 우리가 C를 안 거치고 갈 거야. 그럼 어떻게 잘 찍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내가 지나지 않아야 되는 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찍어달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내가 지나지 않아야 되는 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찍으면은 문제풀이가 좋다라는 거. 되겠지?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야. 만약에 점이 아니라 지나지 않아야 되는 점이 2개예요.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아까 석촌호수가 이렇게 핏물이 흐르는 석촌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점 어떻게 찍어야 돼요? 이 왼쪽 점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가요? 오른쪽 점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가요? 라고 물어본다고. 뭐를 기준으로 가냐면은 내 목적지에서 가까운 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가면 돼. 그럼 지금 뭐야? 이 C점. C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찍는 게 이 석촌호수 문제에서도 더 유리할 거다라는 거야.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볼게요. 석촌호수 문제는 이따 문제 풀면서 볼게요. 이해돼?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은 이렇게 중간 통과점을 찍는데 중간 통과점을 어떻게 찍는다? 지나지 않아야 되는 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찍는다. 대각선으로 찍는 이유는 왜? 중복되는 게 안 생기게 되기 위해서. 이 지나지 않는 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 왜? 그래야 여기 영역 이렇게 했을 때 C 안 지나게 되고 여기 영역 이렇게 했을 때 C 안 지나고 C 안 지나게 되기 위해서 C를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간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힘들지만 이게 1번 풀이다. 설명도 엄청 길어. 그지? 1번 풀이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이 설명 길게 하면서도 반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풀이 2가 얼마나 쉬운지 한번 봅시다. 자, 풀이 2. 점까지 최단 거리의 수를 구해가지고 하자라는 거야. 그럼 얘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냐? 똑같아. 앞에서 했던 거랑. 1, 1, 1, 1. 여기 한 가지 거야. 여기도 한 가지 거야.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 다음 여기도 똑같아. 여기는 2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긴 4가지. 여긴 5가지. 문제 없고. 여기 3가지. 여기 4가지까지는 전혀 문제 없어. 근데 문제는 뭐야? 요 C점은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된다고. 얘는 그럼 6가지가 아니라 안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 얘는 그냥 0가지야. 여기 가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안 지나야 되니까 가는 방법 0가지지. 그러면 어떻게 돼? 요 점을 지나는 방법은 1로는 0가지 없어. 요렇게만 와야 되니까 여긴 4가지가 될 거라고. 요 점을 지나는 방법은 이렇게 오는 건 없어. 0가지야. 이렇게 오는 것만 4가지니까 여기 4가지라고. 그럼 여긴 몇 가지? 이렇게 오는 게 5가지야. 따라서 여기는 9가지가 될 거고. 여기는 몇? 4가지, 4가지니까 여기 8.
그래서 결과적으로 8, 9이니까 얘는 17까지 이렇게 되겠다. 요 아래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요? PPT로 깔끔하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를 0으로 써놓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을 똑같이 하면은 17까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얘가 훨씬 간단하다고. 이해돼요? 막 이거 점 찍는 거 막 고민하고 뭐 대각선으로 찍어야 되는데 어디 찍지 마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형 어떤 점이나 어떤 영역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는 풀이 몇 번으로 2번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정리 꼭 하세요. 자,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호수, 석촌호수야, 석촌호수. 이렇게 있대. 그랬을 때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 호수를 헤엄쳐서 가지는 않을 테니까 저길 안 지나는 방법의 수를 해달라는 거죠. 자, 잠깐 정지해놓고 한번 풀어봅시다. 두 번째 방법 꼭 해보세요. 자, 풀어봤죠? 자, 해봅시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 건데 첫 번째, 중간 통과점들을 찍으라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찍자? 지나지 않아야 되는 점이 두 개라면 어디 기준으로? 내가 도착점으로부터 가까운 요 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점을 찍어서 문제를 풀자라고 그랬지. 그래서 점을 이런 식으로 3개 찍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고,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고,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면 된다는 거야. 안 지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가니까 안 지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럼 해봅시다. 첫 번째,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다. 여기 못 지나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밖에 안 되겠죠. 1 곱하기 1에서 한 가지밖에 없다. 자, 그 다음 A에서 Q를 지나서 Q에서 B로 가고 싶다. 그럼 얘는 생각해볼 만하네. 오른쪽 위 AAAB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기 오른쪽 2개 위쪽 2개야. 4팩을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누다. 그래서 4 곱하기 6에서 24가지가 되겠다.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건 24가지. 자, 그 다음에 A에서 R을 거쳐서 R에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R은 당연히 한 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R에서 B는 오른쪽 하나 위 3개 A, B, B, B를 나열하는 경우 4가지. 그래서 이건 4가지. 그래서 이 셋을 더하면 몇 가지? 총 29가지 경우가 되겠다라는 거야. 되겠죠?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빨리빨리 되긴 하는데 당연히 누가 더 편하다? 풀이 2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야. 자, 풀이 2 해봅시다. 처음이니까 그냥 해볼게. 1, 1, 1, 1, 1, 1, 1, 1. 못 지나는 데는 뭐? 0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해선대로 하면 돼. 얘는 2가지, 얘는 3가지, 얘는 4가지, 5, 6. 얘는 0이니까 더해서 몇 가지? 그냥 얘는 한 가지. 더해서 몇 가지? 한 가지. 얘랑 얘 더하니까 4가지. 얘랑 얘 더하니까 9가지. 얘랑 얘 더하니까 15가지. 얘랑 얘 더하니까 5가지. 얘랑 얘 더하니까 14가지. 얘랑 얘 더하니까 29가지 해서 앞에서 구했던 답 29가 훨씬 더 빠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확인이 되죠? 훨씬 더 빨리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 뭔가 피해가야 되는 경로, 어떤 뭐 호수가 있다거나 내가 지나야 되는 뭐 점이나 경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점까지 최단 거리로 푸는 게 훨씬 편할 거다. 학푸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네 번째 유형, 입체 도형의 최단 거리,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그 초반에 말했는데 이 네 번째 유형부터는 뭐 심화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5번째, 6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막 어렵거나 막 엄청 뭐 무서운 심화 유형은 아니에요. 특히 이 네 번째는 우리 첫 번째 했던 그 기본 유형에 뭐 하나만 잠깐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만 하면 되게 쉬운 문제야. 완전 기본 문제가 될 거예요. 자, 문제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뭐냐면은 정육면체 48개를 요 모양으로 쌓았대. 이 가로가 하나, 둘, 셋, 4개 쌓았고 세로로 3개 쌓아서 12개. 근데 그게 4층으로 쌓으니까 48개 이렇게 쌓겠지.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다. 요 끝점 A에서 요 끝점 B로 요 모서리를 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동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B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용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요렇게 가는 거를 나는 가로로 간다 이렇게 표현. 가로로 간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걸 세로로 간다. 세로로. 이렇게 가는 건 위로 간다. 세로 위네. 세로 위. 위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근데 선생님 뭐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가로는 이쪽도 가로잖아요. 세로는 이쪽도 세로잖아요. 뭐 아래로 가는 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그때 똑같아. 우리 그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
뭐 이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B까지 가고 싶다. 그럼 어떤 경우만 있다라고 그랬어?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위로 가는 것밖에 없댔지. 왜? 왼쪽이나 아래로 가는 순간 최단 거리가 아니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왼쪽으로 가는 게 있는 순간, 이렇게 가는 게 있는 순간, 아래로 가는 게 있는 순간 최단 거리가 아닌 게 되겠지, 당연히. 여기서 일로 가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세로도 약간 이렇게 오른쪽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 위로 가는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오른쪽, 세로, 위만 우리는 생각해주면 되겠다. 이 세 개만 가지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아까 평면이 오른쪽이랑 위만 생각했다면 얘는 가로, 세로, 위 세 개만 가지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네오를 가지고 또 표현해 봅시다. 이 네오가 여기 있잖아. 얘가 A에서 B까지 이동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봐요. 가로로 갔다가 세로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또 뭐 위로 갔다가 가로로 갔다가 세로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가로로 갔다가 세로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가로로 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런 루트를 좀 써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자, 보라색 루트로 가보자. 빨리 가니까 간 다음에 얘기해보자. 자, 도착했어. 자, 세로로 가고 가로로 가고 위로 가고 가로로 가고 세로로 가고 위로 위 한 번 더 가로 세로 가로 위 나열한 게 이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루트 녹색 루트로도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갔어. 자, 얘기해보자. 가로로 가고 세로 한 번 세로 두 번 세로 세 번 갔어. 세로 세 번. 그 다음에 가로 한 번 위 한 번 위 또 한 번 가로 한 번 위 한 번 위 또 한 번 이렇게 간 거야. 이런 식으로 녹색 루트로 갔다. 다른 것도 엄청 많을 거야, 얘는. 그지?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그 기초 유형 첫 번째 했던 거 잘 생각해봐. 뭐냐면은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가로는 몇 번? 하나, 둘, 셋, 네 번. 녹색도 가로 몇 번? 하나, 둘, 셋, 네 번. 자, 그 다음에 세로 파란색으로 할게. 세로 몇 번? 보라색도 한 번, 두 번, 세 번. 녹색도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위로 가는 거 노란색으로 해볼게. 보라색 경우도 위로 가는 거 4번. 녹색 경우도 위로 가는 거 4번이라고. 그래서 순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어떻다? 그냥 가로는 4번, 위는 4번, 세로는 3번이 그냥 순서 바꾸는 경우나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아까 평면이 오른쪽이랑 위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였다면 얘는 세로가 추가된 거지. 입체는 이거 하나만 아까 말했잖아. 뭐 하나만 추가되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얘를 그냥 나열하는 방법의 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체는 몇 개예요? 4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뭐? 11개. 11개를 어떻게 하겠다? 중복되는 거. 4팩 곱하기 4팩 곱하기 3팩으로 나눠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의 수가 되겠다라는 거야. 11,550까지나 있다라는 거지. 됐죠? 뭐 이해되겠지? 그냥 세로가 하나 추가된 거일 뿐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과제. 입체도형 되게 얼마 안 되는 거야. A에서 B까지 갈 거야.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루트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하래? CD를 지나지 않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 요 라인을 지나지 않아야 돼. 여기를 안 지나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 그럼 제가 방금 한 이 노란색도 그 경로 중에 하나가 되겠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건 안 된다라는 거지. 이런 걸 빼고 어떻게 해달라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한번 설명을 쭉 한글로 쭉 써보시면 돼요. 계산은 안 해도 되고 그냥 과정만 이래서 몇 개, 이래서 몇 개, 뭐 해서 몇 개, 뭐 답은 몇 개, 뭐 이렇게 써달라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 다섯 번째 유형,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뭐 방법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문제 2에는 잠깐 멈춰놓고 꼭 읽어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말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A점에서 B점으로 갈 거야. 마이너스 2,0에서 2,0으로 갈 거야. 근데 4번만 점프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점프가 뭐냐면은 1만큼 이동하거나 루트 2만큼 이동하는 걸 점프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점에서 딱 점프를 해서 갈 수 있는 거는 여기 1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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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루트 2만큼 이동하는 거는 대각선 루트이지.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동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런 걸 점프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땠어?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평면도형에서는 이렇게 사각형이 있었을 때 이동하는 게 어떤 개만 있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나 위쪽으로 가는 경우만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을 뭐 A라고 하고 위쪽을 B라고 했을 때 뭐 A, B,
B를 나열하는 경우에 대해서 뭐 이렇게 5팩을 뭐 3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눴다 이렇게 풀었잖아. 근데 지금 뭐 어떻게 생기는 거야? 대각선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다 이름 붙여주면 돼. A, B, C, D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주면 된다고. 얘는 2개였으니까 2개. 얘는 더 많으니까 이름을 많이 붙여줘서 걔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풀면 된다는 거야. 우리 방금 앞에 했던 입체 도형이 그렇잖아. A, B, C 붙여가지고 배열하는 것처럼 하면 됐다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이해를 좀만 더 해보자. 자, 4번만 점프할 거래. 그럼 봐봐. 짱구가 여기서 출발했어. 그럼 4번 만에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위로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거 다 가능해. 이런 것들이 지금 점프니까 다 가능해. 뒤로 가는 거 가능하다고. 근데 4번 만에 4번만 하면서 4번만 점프를 하면서 B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하나, 둘, 셋, 넷. 요거 가능하죠? 첫 번째. 요렇게 가는 거 가능할 거야. 그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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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이렇게 가는 거. 당연히 가능해.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냐면은 이렇게도 가보자. 뭐 오른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뭐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가능하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거 해볼까?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가능하지. 뭐 하나 더 해볼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는 거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막 하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딱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봐봐. A랑 B가 어쨌든 X축에 있는 거잖아. 지금 둘 다 X축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갔으면 한 번 내려가는 게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내려갔으면 한 번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된다고. 빨간색도 마찬가지. 한 번 올라갔으면 한 번 내려가는 게 꼭 있어야 돼. 위아래는 쌍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방금 내가 그린 요 세 가지 유형은 다 같은 유형이야. 어떤 유형으로 같아? 올라가는 거 한 번, 내려가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 몇 번? 2번에서 이렇게 4번이 있는 유형이 똑같다고. 세 개 다. 이해돼요? 쓰자면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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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나 또 어때? 요렇게 내려갔다가 오른쪽 갔다 올라갔다 오른쪽 가는 거. 그 방법은 똑같지만 사용한 건 뭘로 똑같다고? 얘로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딱 정의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오른쪽 2번, 위 1번, 아래 1번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이제 바로 보이지? 처음엔 그냥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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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만 간 거였고 처음은. 가보죠 이제. 두 번째는 위로 1번 갔으니까 아래로 간 게 1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간 거였어. 위가 나오면 아래가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Y축에 있으려면 둘 다. 그러면 이번엔 뭐겠어? 위로 몇 번 가겠다? 2번 가겠다. 그럼 아래로 몇 번도? 2번 가겠다라는 거지. 이거 말고 또 뭐도 있겠어? 아래, 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도 있겠어? 위, 아래, 위.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있겠다. 위, 아래,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아래, 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겠다? 위 2번, 아래 2번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요 세 개 말고는 절대 없다라는 거야. 경우 이 세 개 말고는 없다고. 뒤로 가는 게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절대 안 된다는 거지. 4번 만에 가야 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4번 만에 가는 경우는 오른쪽 화살표와 오른쪽 위 화살표와 오른쪽 아래 화살표 이 세 개만 써야 되고 이 세 개를 몇 번 하는지는 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이거야. 왜냐면 우리 평면도형에서는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가는 게 없는 경우에서는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일 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는 그냥 정해져 버리지. 쓰는 게. 오른쪽 3번, 위 2번이 딱 정해지니까 그냥 풀었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대각선 같은 게 나오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지. 그 방법을 먼저 생각해내는 게 좀 어렵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해냈으면 이제 끝났지. 자, 이제 세보자. 오른쪽은 당연히 몇 가지? 한 개밖에 없겠지.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 그냥 한 가지다. 자, 근데 오른쪽 2번, 오른쪽 위 1번, 오른쪽 아래 1번 쓰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전체는 4팩토리알이고 오른쪽 2번이 2번 나오니까 같은 것이 2번 나오니까 이렇게 나눠줘서 되겠다. 맨 아래도 마찬가지. 4팩을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한 가지, 두 번째 경우는 12가지, 세 번째 경우는 6가지니까 합쳐서 총 19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되겠죠? 정리하자면 이거야.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가는 게 있든 없든 그 방법도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이름을 붙여주자는 거야. A, B, C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자는 거야.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도록 이 A, B, C를 어떻게 몇 번 써야 되냐. 얘는 A 쓴 거고, 얘는 A, B, C 쓴 거고, 얘는 B, B, C, C 이렇게 쓴 거라고. 그게 그냥 앞에 문제 대각선이 없을 땐 딱 하나로 그냥 자동적으로 정해졌는데, 대각선을 쓰는 순간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좀 어렵긴 하죠. 지금까지 했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평가 문제니까. 자, 그러면 또 좀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과제로 해봅시다. 자, 이 문제는 EBS 교재에 있는 건데 작년 좀 고난도 EBS 교재에 있던 건데 좀 뭐 어렵긴 해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대각선으로 가는 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전을 해보시고 출석 확인 과제 풀이도 선생님이 영상으로 항상 올리니까 그 풀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푼 게 맞았는지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과제 이거를 본인 나름의 생각을 쭉 적어주세요.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한번 적어서 푸는 과정을 한번 보고 싶은 거니까 좀 힘들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마지막 유형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한 번만 하면은 아 이런 유형이구나만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이해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가불병 친구를 우리 그 카카오 친구들로 갖고 와봤어요. 자, 그래서 갑은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A부터 C까지 이동은 한대. 근데 어떻게? 굵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래요. 그냥 루트를 정해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을도 어때? 을도 C에서 A로 가는데 이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래요. 뭐 루트를 정해준 거야. 갈 길을 정해준 거야. 근데 이 병이란 친구는 어때?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 뭐 내 맘대로 가면 돼. 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면 돼. 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면 되는데 뭘 만족하면 되겠대. 병이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되고 갑을병 세 사람이 만나도록 병이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야. B에서 D로 아무렇게나 가도 되긴 되는데 뭘 만족하도록 갑을병이 세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갑을병 세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이동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이해돼요? B에서 D로 가는 수없이 많은 방법 중에 얘네 셋 다 만나게 되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지. 만나려면 어때야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럼 어디서 만나지? 이런 생각부터 하자라는 거야. 자, 그럼 봐. 병은 길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일단 두고 길이 정해져 있는 이 두 친구부터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PPT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통해서 이동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만날 거야. 그럼 선생님 왜 꼭 저 P점이죠?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잘 봐. A 위로 두 개, 가로로 두 개, 그지? 세로 두 개, 가로 두 개 가서 일로 온 거야, 그지? 자, 을도 마찬가지.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가서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갑과 을은 요점과 요점에 동시에 도착한다는 거 알겠죠? 같은 속력이고 같은 거리만큼 이동했으니까. 그 다음에도 어때? 여기서 출발해서 같이 간단 말이야, 속도가. 그러니까 이 한가운데 중점에 찍힌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어쨌든 A랑 C에서 출발한 갑을은 P점에서 만나는 게 확실해. 그 다음에 P점을 지나가면 얘는 위로 올라가고 을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절대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갑과 을은 어디에서만 만난다? P에서만 만날 거야, 갑을은. 근데 병도 만나고 싶대. 갑을병이 만나고 싶어. 그럼 어디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다. 이 P점에서 갑을병 세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갑, 을이 P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갑을병이 만나려면 어디밖에 없다? P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거는 이 병이 어딜 지나야만 된다? P점을 지나야만 된다. 셋이 만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가버려. 그러면 당연히 안 만나잖아.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병도 P를 지나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병이 P를 지나려면 어때야 될지 한번 볼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안 돼? 당연히 돼.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갈까? 이런 식으로 가도 돼, 안 돼? 무조건 돼. 그 다음에 또 다르게 가볼까? 요런 식으로 가면 돼, 안 돼? 무조건 된다고. 그러니까 요 세 개만 해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데 어디를 꼭 지나야겠다. 어디를. 요 길을 꼭 지날 수밖에 없구나가 보인다고. 당연하지. P점을 지나려면 저기를 당연히 지나야 되죠. 그래서 또 애니메이션 좀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병이 가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든가 뭐 어떻게 가든지 간에 어디는 꼭 지나야 된다. 요 루트는 꼭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보자. 병이 R에서 Q로 가는 걸 꼭 지나야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풀자라는 거야, 문제를. B에서 R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구하고 R에서 Q로 가는 건 당연히 한 가지일 거고 Q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인지 구해서
네모 곱하기 1 곱하기 세모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끝났지.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배운 거 쓰면 돼. 자, B에서 R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왼쪽 2개, 위쪽 2개 쓸 거니까 4팩을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누면 되고. 자, R에서 Q로 가는 건 당연히 한 가지. Q에서 D로 가는 것도 똑같겠지. 왼쪽 2개, 위쪽 2개니까. 그래서 얘 6가지, 얘 6가지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몇 가지다? 36가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만나는 경우 어렵지 않지. 어디서 만나는지를 파악해. 3명이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만나는 점을 나머지 한 명이 꼭 지나려면은 어디를 꼭 지나야 되는지 파악해서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과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 정석인가 어디 문제집에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거의 똑같은 문제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꼭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유형 강의까지 마쳤고요.